일상에 바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지식과 인사이트를 정리해드리는 매일 독서 매일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기시미 이치로의 당신의 사랑은 지금 행복한가요?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시미 이치로는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해지신 그런 분이죠. 이 작가로 인해서 이 책을 한번 읽어봤는데 책은 그다지 재밌거나 유용하다거나 이런 느낌을 받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랑에 관해서도 어떤 추상적인 개념, 내용들 이런 거 읽어봐야 구체적으로 마음속에 와닿지는 않잖아요. 소설이라든가 구체적인 스토리를 통해서 무언가를 느껴가는 것,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일종의 유용성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세계 최고의 연애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톨스토이의 안나 카레리나, 이 책을 읽는 것, 이게 사랑에 관해서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튼 이 책을 읽으면서 사랑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사랑에 관한 몇 가지 인사이트, 이 책뿐만 아니라 다른 책에서도 잠깐 메모해놨던 것들 참고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태도인데, 에리 프롬의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저희 채널에서도 다뤘는데 그걸 학창 시절에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유튜브 하면서 한번 다뤄보려고 또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여전히 무슨 얘기 하는지 잘 모르겠고, 책 자체가 너무 심리학적 이런 용어들을 사용하고 모호한 개념들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냥 어렵기만 하고 크게 와닿는 내용이 없어요. 근데 그 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건진 건 뭐냐면 사랑의 태도는 집중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느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과연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답은 없죠. 어떤 것들이 사랑에 적합한 행위인가, 이런 것도 정답이 없는데 그래도 확실한 거 하나는 사랑의 태도가 집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집중을 해야죠.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고 어떤 강점이 있고 어떤 계획이 있고 기타 등등 어떤 물건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보면 에리 프롬의 제자의 시선으로 바라본 에리 프롬, 그런 글 내용이 있는데 에리 프롬이 그 아내에게 집중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묘사가 돼 있어요.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아주 똘망똘망한 눈망울로 아내에게 집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한다면 최소한 사랑하는 상대에게 집중하는 것, 이것은 아주 보편적인 법칙 또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이런 부분을 참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중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에서 온몸으로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말할 것도 없이 집중력을 가장 키워야 할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서로 사랑한다면 상대에게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중심에 서는 경험. 우리 인간이라는 게 한 개인이 상당히 사실 왜소하잖아요. 우리가 세계 속에 먼지 같은 존재고 우주 속에 또 먼지 같은 존재고, 하지만 일 개인을 세계의 주인, 우주의 주인으로 우뚝 서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일종의 사랑의 위대함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사랑을 함으로써, 그러니까 연인의 손을 잡을 때 세계는 재편된다는 거예요. 세계의 구조는 재편되고 나와 나의 연인, 그 사람은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선다. 세계의 주인공이 되는 경험, 그게 바로 사랑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우리가 그냥 일상을 살아간다는 거는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는 거잖아요. 근데 사랑이라는 거는 나 이외의 타인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또한 나라는 존재가 내 자신뿐만 아니라 어떤 타인에 의해서 전적으로 모든 것들이 긍정되어진다는 거죠. 받아들여진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신밖에 모르던 두 존재가 만나서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 그럼으로써 그들이 세계의 중심으로 우뚝 서는 것, 이러한 희열, 감동, 전율, 이런 것들이 사랑의 강력한 에너지, 감정,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00세 시대 애정론. 이 내용은 김영석 교수의 100세를 살아보니, 이 책에서 채집한 내용인데, 자, 100세를 경험하고 나서 이 사랑이라는 게 무엇인가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죠. 저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랑에 대한 생각들이 많이 달라지고 변하고 어떤 관점에서는 성장해 나간다고 할 수 있죠. 릴케도 젊은이들은 사랑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뭔가 사랑할 수 있는 역량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젊은이들은 미숙하고 미성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있다. 그런 의미, 그런 차원이 있는 거죠. 의미 있게 더 오래 살아가다 보면 사랑에 대해서 젊은 시절 그때보다는 뭔가 깊이 있는 사색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00세를 살아보신 분이 과거를 돌아보니 자, 20대, 30대는 사랑이 애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부분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죠. 그것도 현실인 것이고, 그런데 그 이후에는 애정이 된다고 합니다. 일종의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아끼는 마음, 상대방을 아껴주고,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의 성장을 돕고, 상대방의 기쁨을 돕는 것, 이런 것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70이 넘어가면 사랑이 인간의 차원이 된다는 거예요. 김영석 교수도 70대 이후에 그 아내의 병간호를 상당히 오랜 시간 하게 되는데 힘들잖아요. 그 병간호를 한다는 게. 그러니까 주변에서 아우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아내의 병간호를 하시고 사랑이 깊으신가 봐요. 근데 김영석 교수가 하는 이야기는 70이 넘어가니까 아내에 대한 뭐 애욕, 애정 이런 것보다는 인간이라는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뭐죠? 인간의 일종의 연민이 되죠. 인류애가 되는 것이고,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살아가고 이런 것들이 사실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삶이라는 게 고통스러운 일이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와 그 공감을 하게 되는 거죠. 안 됐다. 태어나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오고 또 지금 이렇게 몸도 아프고 이러한 연민이 바탕이 되는 인간의 뭔가 보편적인 거대한 큰 그리고 고귀한 그런 감정? 그런 것으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 뭐 70대 이후뿐만 아니라 인간애라는 거는 뭐 세대의 구분 없이 전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개념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생각할 때 애욕적인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 밑에 면면이 흐르는 인간애라는 부분, 그 부분도 우리가 항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은 상대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것이다. 특히 현대시대의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측면이 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에리 프롬은 이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만약 어떤 여성이 꽃을 좋아한다고 말하면서도 꽃에 물주기를 잊고 있다면 우리는 그녀가 꽃을 사랑한다는 거 이거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뭐냐면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생명과 성장이라고 했는데 그냥 성장이라고 하면 되겠죠. 사랑하는 대상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것이다. 적극적인 배려가 없는 곳에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상대의 성장이라는 건 뭐죠? 상대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상대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걸 통해서 상대가 어떻게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식과 이해가 있어야 되고 배려, 서포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사랑에서 더욱더 큰 비중을 차지해 가는 것이 바로 현대사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의 바탕 홀로서기. 우리 생명의 본질은 독립심에 있다. 뭐 이런 얘기 간간히 말씀을 드리잖아요. 생명이라는 건 자립심, 독립심. 그렇지 않으면 그 생명이라는 거는 유지 존속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사랑에 있어서도 이런 독립심은 사랑의 필수적인 요소가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다. 유치한 사랑은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사랑한다. 이런 원칙을 따른다는 거예요. 이런 건 사랑이 아니죠. 유치한 사랑이라고 했는데 이건 사랑이 아니다. 그게 뭐냐면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한, 그러니까 생명체로서 자립하지 못한, 홀로서기를 못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평생 그때까지 부모로부터 사랑받고 케어받고 서포트 받고 뭐 그렇게만 자라온 거예요. 응석바지로 이 책에 이제 응석바지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바로 자립하지 못한 독립하지 못한 그런 미성숙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사랑을 만나도 저 사람은 왜 나를 챙기지 않지? 뭐 이런 것들만 바라보고 나를 잘 챙겨주고 이러면은 뭐 사랑받고 있는 느낌이 들고 홀로서기가 안 되어 있는 계속 티격태격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더 안 주니? 뭐 이런 걸 가지고 싸우는 거니까. 그리고 사랑한다고 느끼면서도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거나 이런 부분들. 물론 과거에는 가문 위주의 사회라서 어느 정도 뭐 그럴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일개인이라는 존재로서 깨어났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가문의 일원으로서 개인의 독자성은 없는 거야.
이런 시대를 살았다면 지금은 한 개인이 개별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시대니까 그런 것들도 미성숙하다고 할 수 있죠. 과거 80년대의 시집인데 그 시의 첫 구절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홀로서기라는 시인데, 자, 둘이 만나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홀로선 둘이가 만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전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앤소니 기든스의 현대사회의 성사랑 에로티시즘, 그 책에 나와 있는 좋은 문구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의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어로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글인 것 같습니다. 자, 상대방에게 사로잡히는 대신 자아 발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즉각적인 희열을 욕망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관계를 지향하는 것, 그리고 헌신을 요구하며 상대방을 압박하기보다는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며 관계 내에서 지배하고 지배당하기보다는 상호성을 이루는 방식, 상대방과 하나가 되려는 융합의 욕망을 벗고 상대방의 안녕과 성장에 관심을 쏟으며 상대방을 그냥 내버려 두려는 초연함. 전체적인 내용 속에서 홀로속이라는 개념, 그리고 상대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배려한다는 그런 개념, 이런 것들이 녹아있죠. 인상적이었던 글이라서 메모를 해봤고 사랑에 관해서 다루면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려 봅니다. 좋은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커처가 구독 버튼이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